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6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6월 3일 일요일 저녁, 월요일이죠. 월요일 저녁을 갖다가 뉴욕에서 보내고 있을 김영광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뭐 맞습니까? 아니, 나는 당연히 물어볼 줄 알았는데 홍카레오 봤어요? 홍카레오. 예. 홍카콜라하고 알릴레오. 뭐 아.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왜? 왜요? 아니 어제 당초 며칠 전부터 예고하기를 갖다가 6월 3일 밤 10시에 올린다고 하도 해갖고 저도 좀 집에 일찍 가서 10시부터 저 유튜브를 계속 봤는데 알릴레오 다음에 홍카콜라 공이다 보면은 거의 12시 다 돼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계속 얘기는 보면 뭐 인코딩이 좀 늦었다, 업로드가 늦었다 하는데 오히려 보면은 스트리밍으로 보니까 이상하게 약간 극우정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쉽게 우파 그 보면은 김어준, 정봉주 같은 친구, 젊은 친구들 나와서 마구 뭐 좌파를 갖다 쌍욕을 하고 우파를 갖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만 계속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서 안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대충 저 뭐 기사로 봤습니다. 근데 우리 저 김영광 특파원은 봤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뉴욕은 밤낮이 다르니까. 여기 낮이니까. 네네. 보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저기 링컨 대통령이 네. 정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참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네네. 당신은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근데 링컨 대통령이 무슨 말로 공격하셨는지 아시죠?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얼굴을 갖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하필이면 못생긴 얼굴을 갖고 다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데 저는 우리 김영광 특파원 그 얘기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네. 뭐 저는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시민 이사장하고는 대학 동기입니다. 뭐 과는 다릅니다만 그 대학교 78년 한 학기 동안은 기숙사에 같이 있었어요. 옆방입니다만은 그 친구 또 그 이후에도 또 국회도 13대 국회에서 그 친구는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으로, 저는 민정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뭐 그런저런 인연으로 보면 적지 않은 인연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시민은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제 유튜브에 나오면서 네.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전 의원은 네. 아주 다른 얼굴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떤 얼굴이요? 잘생긴 얼굴? 우리가 간교한 세치열을 휘두른다고 이제 욕을 했었는데 네. 어제 2시간 반 동안 벌어진 광경에서 네. 유시민은 네. 진짜 영국 신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 김영광 특파원이 참 깜빡해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니까 유시민 씨가 2003년에 당시 경기도 어디입니까? 고양시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됐고 그때 처음 국회의원 선수하지 않습니까? 보궐선거 되면은 단상에 올라서 그때 그 유명한 백바지 입고 나옵니다. 티셔츠에. 신바지 입고 와서 선수하겠다다가 예. 그래서 굉장히 보면 사람들이 세간에 그랬더니 이 유시민, 그 당시 유시민 의원은 기성의 어떤 이스태블리시먼트를 갖다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흰 바지를 입고 헐렁한 티셔츠에다가 이런 남방 입고 나왔는데 그다음 그 이후로 3년 후인 2006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때 인사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유명한 거 있습니다. 딱 2대8 가름에 쫙 붙이고 거기다가 얼굴에 메이크업 분장까지 하고 나와서 그야말로 인사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원래 유시민은 그때 능글능신한 친구예요. 황교안 대표가 5.18 행사 온다고 그랬을 때 네네. 자기 알릴레오에 나와가지고 악수도 하지 말고 그래서 따라 하신 분이 있다. 악수하지 말라. 등 돌리라고 그랬잖아. 등 돌리라. 정말 어떻게 그 분열적인 그런 책동을 얘기하고 선동 하나 하고 저희가 한번 끌탕을 했었는데 네네. 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들이나 방송이 이제 급하게 정리하느라고 그러지만 토론 배틀이 아니었습니다.
토론 배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시민, 자, 우리 저 김영학 특파원. 아니, 제가 설명을 좀 예, 예, 예. 드리면 아니었느냐. 네네. 어제 그 2시간 30분을 했는데 네. 그 사회자로 나온 분하고 네. 시민 씨 발언 시간을 다 합쳐도 네.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보다 짧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지금 뭐 불펜으로 물러나 있는 네.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는 홍준표 대표가 네. 대선 도전을 선언하는 자리에 네. 유시민 씨가 그 사회자로 네.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 예. 말씀하세요. 그 전원책 변호사를 상대로 뭐 네. 강적들입니까?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썰전. 썰전. 썰전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아주 날카로운 뭐 논리와 네. 그 궤변과 독설로 막 잡던 게 아니고 네. 너그럽게 네. 홍준표 대표가 뭐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도록 네. 그 잘 빨아주고 네. 그 마지막 그 정리하는 그 맨 워딩이 어제 저 토론의 성격을 보여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참 모질게 한 것 같다. 탄핵도 하고. 네네. 그렇게 모질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모질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 그 유시민 씨가 정말 유시민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은 네.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너무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시민 씨가. 네. 대통령은 국민 주권의 표현이고 상징이다. 공인이기 때문에 네.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얘기가 옳은 얘기이긴 하지만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온화하고 이런 따뜻한 분인 줄 알았으면 제가 우리 유시민 선배 그 간교한 혓바닥 놀리지 말라고 할 때 우리 황 대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렸을 텐데 네. 보니까 참 따뜻한 남자더군요. 드디어 보면 유시민 장관 축하드립니다.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영광 특파원은 홍준표 대표가 대선 출마하는데 자락을 깔아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읽습니다. 네. 왜냐하니까 잘 보세요. 이번에 5월 18일 날 기억나시죠? 저 문재인 대통령 김정수 교사 저 광주 내려가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이해찬 앞에 세우고 보면 유시민, 양정철, 김어준 셋이서 광화문에서 사실상 대선 축정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 유시민 씨가 대선에 출마할 때 가장 그 사람의 걸림돌이 뭘까요? 싸가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진영 내부에서 김영춘 전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유시민 선배는 옳은 말을 저토록 싸가지 없게 한다. 즉 흔한 얘기로 유시민 씨는 그야말로 아주 골수 팬들이 있습니다만 외부로의 확장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그런 이야기들 아까 보면은 백바지 입고 나와서 생쇼하던 모습들 그 다음에 보면은 얼마 전에 보면은 황교안 대표 오면은 악수도 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등을 돌려라. 이런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썰전 나와서 전원책 변호사를 상대로 그야말로 우파와 기존 이스태블리시먼트 이승만 대통령 이후 박정희 대통령까지 그 시대를 갖다 철저하게 짓밟았던 그러니까 중도로 외연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를 이용한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를 하나? 자,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2015년에 당시 민주당 대표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시죠? 여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 국립묘지에 찾아가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분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2등으로 최고위원 됐던 정청래 의원이 펄펄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승만 박정희 묘소에 참배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턱하니 그때 많은 중도층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썩어 넘어왔죠. 쏘가 넘어와서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문재인 집권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무덤에 50몇 년째 계신 40몇 년째 계신 그 두 분을 갖다가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완전히 부관참시하고 뼈를 태우고 있잖아요. 그 간교하기 짝이 없는 세치어보다 더 나쁜 짓을 갖다가 해서 성공했던 그놈들의 그 자기들은 이른바 중도층을 깜빡 속여서 정권을 갖다 탈취했던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유시민이 또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박근혜, 이명박을 가둬놓은 것은 이건 너무 심한 거다 라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청산, 네. 촛불투명에도 거리를 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2시간 30분에 걸쳐서 젠틀하게 뭐 이야기할 거 다 들어주고 뭐 이야기 더 하셔라 하고 네. 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자, 저 유장관 계속 초반을 넘어가면서는 계속 장관이에요. 유장관. 유장관께서 유장관 점장님한테 마지막에 가고는 야 유장관 정말 저 유연해졌다. 플렉스블해졌다. 영어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내공이 정말 깊어졌다. 그러면서 예. 장관 대통령 출마하는 걸 이제 뭐 100%인 것 같고. 네. 그리고 플렉스블해지고 내공이 쌓였으니까 당신은 이제 국가를 봉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뭐 100% 생각한다니까 유시민 씨가 또 한 발 살짝 빼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저는 정치 지금 예비역으로 이제 저는 은퇴한 거고 현역에서 네. 절대 정치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봤더니 저 홍준표 대표가 절대는 그러니까 스님들이 쓰는 담배들을 절대라고 한다 하면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유시민의 대선 도전을 홍준표가 축복해 주는 걸로 어제 행사는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나와서 절대는 스님들이 쓰는 담뱃대다라고 했다 그러면 아마 묵사발이 났을 겁니다. 종교 편향이라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절대는 부러진 담뱃대를 절대라 합니다. 스님들은 담배 안 피십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님도 거기에서 보면 암말에도 순발력이 예전만 같지 않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아까 보면은 저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 가두어 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유시민 씨가 뭐라고 그랬냐니까 그때 지금 보름 안쪽입니다. 최근에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명박 박근혜는 내부에서 이미 지은 죄들이 있어서, 즉 이명박을 갖다 MB를 예를 들었어요. 예전에 뭐 다스다 뭐다 이게 됐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검찰이 뒤진 것 뿐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당시 검찰 이명박 검찰이 뒤져서 그래서 정치 보복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불과 보름 전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본인이 중도층을 깜빡 속이기 위해서 이른바 우리 보면 연합전술 전략이라고 있죠. 공산당들이 쓰는 수법 중에 공산당들이 쓰는 연합전술 전략 중에 예를 들어 유시민 씨 입장에서는 저나 김영광 실장 같이 흔한 얘기로 우파, 정통 우파한테는 전혀 관심 두지 않습니다. 중도층,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좌파 30, 우파 30. 거기에 보면 중간에 40이 이른바 중도입니다. 그때 달라요. 스윙 보트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담대로 나나 예를 들어 김영환 실장 같은 경우 유시민이가 백날 생쇼를 해도 안 속거든요. 그런데 중도들은 속습니다. 그 속여서 집권이 가능했던 사람이 문재인이었고, 이번에 유시민은 마침 이미 본인이 1차적으로는 김어준이하고 양정철이하고 그다음에 저 이해찬이 앞에 앉혀놓고 5월 18일 날 광화문에서 쇼를 했던 것이고, 이제는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이른바 배틀을 갖다 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게 홍준표입니까? 유시민입니까? 유시민으로 알고 있는데.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이 먼저 내가 저 진보니까 보수의 최고이신 홍준표하고 한번 우리 콜라보레이션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드디어는 그동안 얼마나 보면 또 모르고 보면 어시아어시아 해갖고 중도 보수 쪽인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 갖고 눈이 쏠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가 이렇게 이른바 군자표변이라고 그러죠. 군자표변. 이렇게 바뀌었음.
나 원래 싸가지 없는 유시민 아니야. 나 백바지 입고 다니던 유시민 아니야. 나 예전에 이정희, 통합진보당에서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이 공동대표였습니다. 여러분 깜빡 잊고 계시죠? 2012년 총선 때 3인의 공동대표가 이정희, 심상정, 그리고 유시민입니다. 이런 것을 탈색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철저하게 홍준표를 이용하는 것이고, 일부러 자기가 지금 이번에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홍준표를 마음껏 떠들게 만들면서 오히려 보면 홍준표는 여전히 보수 꼴통이다 하는 이미지를 주면서 자기는 마치 상대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갖다가 연출한 것 뿐이에요. 유시민 씨가 잘 준비된 네. 새로운 얼굴을 하나 들고 나온 데 반해서 네. 홍준표 대표는 기존의 그 불통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는 점에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무슨 불통 이미지냐? 네, 무슨 불통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변방, 독구다이 혼자 네. 이제 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가 네. 모두 발언해서 네. 유시민 씨가 이렇게 홍카콜라 시청자들이 네. 홍카콜라 10번 볼 때 네. 알릴레오도 한 번 정도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한테 네. 유튜버 제작을 하시면서 다른 유튜브도 자주 보시오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가 저는 다른 유튜브 절대 안 봅니다. 왜 또 절대 안 봐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글쎄 말이에요. 저는 홍카콜라로 저의 정책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나는 뭐 평생 조직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나는 뭐 조직에 끼고 싶지도 않고 뭐 계파에 속하지도 않고 계속 불통 이미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또 유시민이 또 이렇게 물었어요. 또 3분의 2점 넘어가는 선에서. 네. 아니 홍카콜라 하면서 악플 많이 달리고 그러면 분노는 어떻게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댓글 안 봅니다. 절대로 안 봅니다. 근데 유시민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네. 댓글도 뭐 악플이 뭐 90% 이상이지만은 네. 귀여운 악플도 있고. 네. 악플 중에 또박또박 이치에 맞게 달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래도 뭐 피하지 않고 뭐 봅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한테 그 대표님이 보시기가 싫으면은 직원 시켜가지고 악플들 동향들 하고 예. 보고라도 받으시지 않으니까 보고도 안 받습니다. 오. 그러면 유시민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럼 소통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정치를 물러난 것도 아닌데. 네. 자기의 기성의 모습 독고다이, 본인 말씀이 독고다이니까 혼자. 그래서 독고다이가 한다. 예. 연방에 늑대다. 왜 그리고 뭐 다른 유튜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댓글 보지도 않는다. 왜 이렇게 불통 이미지를 스스로 강조하셨는지, 유시민의 섬세하게 준비된 다른 얼굴. 네. 나는 부드러운 남자고 신사고 그렇게 막 악질적으로 안 하고 손에 잘 숙여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하는 남자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홍준표는 그냥 기분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유시민이가 뭐 그냥 말린말로 뭐 자꾸 뭐 말할 기회를 주고 하니까 하는데, 이거는 홍준표 대표 워낙 탁월한 분이시지만은 전술적인 실패가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 마오쩌둥이라든지 조원라이, 유샤오치 등 일본 중국 공산당들, 이른바 통일 전술 전략의 대가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국공합작에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 타겟은 뭐다? 장제스가 아닙니다. 장제스한테 염증을 느낀 중도층, 이른바 충성도가 떨어지는 우파, 보수를 갖다가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경계심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유시민이 제 대학 동기입니다만 참 머리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다. 정말 머리 하나는 최고다. 그 친구는 저는 제가 그 친구에게 말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친구의 이 두뇌 회전만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천재성을 갖고 얼마 전에 불과 지금 보름 전에는 황교안이 가거든
눈도 마주치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고 자 등을 돌리세요 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이명박 박근혜가 불쌍해. 참 죄송합니다. 참 이명박 대통령 나와 계십니다. 지금 보석으로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보면 그야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그러나 그 웃음 뒤에 감추어져 있는 날카로운 비수, 이 좌파들의 날카로운 비수를 잊게 되면 결국 처음에 유시민을 자기 보좌관으로 썼던 이해찬 13대 국회의원이 최근에 한 말 있죠.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집권. 아니 이번 2020년에 우리가 일단 흐름을 끊고 2022년에 한 번 승부를 겨뤄보지 못한다면 그 사이에 지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른바 굿캅 배드캅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은 악질적 경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파 배드캅입니다. 우파를 갖다 씨를 말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김영삼까지 이어지는 이명박, 박근혜까지 씨를 말립니다. 부관참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놈들은 이른바 국합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6월 4일 네. 한국 그 서울 시간으로 오전 9시 기준으로 제가 그 알릴레오 네. 콩카콜라 시청자들이 얼마나 봤는지 네네. 봤어요. 그랬더니 알릴레오에서는 네. 저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가 83만인데 네. 83만 구독. 전반부를 43만 클릭을 했더라고요. 43만 뷰. 명이 봐. 네. 43만 뷰. 후반부는 이제 시청이 뚝 떨어져가지고 네. 7만을 봤어요. 홍카콜라는 어때요? 이제 구독자가 29만, 3분의 1쯤 되는데 네. 일부에서도 전반부를 24만 클릭을 해요. 24만 명이 봤고 오, 예. 2부도 좀 줄어들긴 했지만 10만 회가 봤어요. 오이고. 그러니까 어제 이 행사를 그 소비한 소비층은 홈카콜라 주 구독층이었고 네. 알릴레오 네. 노무현 재단에서 그 집결해 있는 사람들은 전반부를 예의상 좀 보다가 후반부로 넘어가니까 이제 저 유시민이 워낙 그냥 부드럽게 홍준표 대표를 이렇게 뭐 대접하는 그런 행사가 되니까 전부 다 그냥 철회하고 네. 7만 정도 남고 그냥 아이 그래 재집권하려고 애쓴다 하고 네. 그냥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행사의 주 소비층은 중도 보수층이었다. 그리고 콩카콜라 구독층이었다라는 거는 수치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중도층은 이른바 좌파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잘 짜여진 통일 전술 전략, 이른바 유시민의 이미지 바꾸기에 깜빡 쏟기 십상이다. 그건 그렇고 참 아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요즘 유튜브가 지금 뭐라 그러나 그 잼이라고 그러나요? 트래픽이 굉장히 심하다면서요. 지금 뭐 미국에서는 뉴스가 좀 나오던데 한국은 안 알려줬는데 예, 없어요. 유튜브 이용자가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네네. 지금 대한민국의 저 제1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홍준표 네. 그리고 여당의 집권 여당의 뭐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인 유시민이 네. 유튜브에서 지금 대선 전초전을 지금 탐색하고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 예. 전체적으로 얼마나 그래서 그 미국 서부 지역, 네. LA, 뭐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네. 지금 트래픽이 폭증을 해가지고 뭐 일종의 정전 사태라 그럴까요? 아, 블랙아웃이군요. 뭐 잼도 먹고 버그도 먹고 해가지고 네. 정상적인 유튜브 트래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시키겠다는데 뭐 어느 정도 상황인지 언제까지 한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김영호 특파 오늘 정말 보니까 오늘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보면 황태순이 배드캅, 그다음에 김현광이 굿캅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논박은 없었어요. 홍준표는 홍준표 얘기하고 네. 유시민은 점잖게 간단하게 네. 자기 정리하고 네. 끝이 났는데 그 유시민 이야기들이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북한 핵 문제, 네.
소득주도 성장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수치와 저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서 주장을 했는데 네. 홍준표 대표가 그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했어요. 네. 그럼 지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펜에 가 계셔서 네.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살짝 꽂히고 넘어갔는데 예, 예. 그거는 이대로 정리하시고 예. 그 어제 그 무슨 홈카레오? 홈카레오에서 나온 네. 유식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둘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영호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